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 이어서 하나로 일어난 생각에 의해서 모두 느끼는 지각이라고 하는 거, 그건 아무리 하나의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도 도의 전체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재주를 전수한다고 해서 전수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라 하는 거, 그것이 전체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량을 자식에게 전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수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 전체에 있어서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남들도 가르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무지한 게 걱정이 아니라 잘못된 기량과 잘못된 지식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무지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고, 그러한 기량들이 전해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끝맺고 다시 도의 본체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로 제5단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제4단락을 마무리 짓고 제5단락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제4단락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밝을 명자가 세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밝은 지혜인가를 말하게 됩니다. 자, 밝을 명자를 밝히기 이전에 이러한 잘못된 것은 밝을 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은고를 켜버리는 것, 이 두드릴 고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미발이 아니라 이미 발생해 버린다라는 거, 그것은 도 전체에서 일부분으로 나왔다라는 것. 사광지 지책냐와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사자는 음악 악관을 말하는 것이고 광이라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예전에 음악을 했던 분은 눈을 봉사였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사광이 봉사임에도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것과 라고 해서 광은 이의 봉사인데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것이 눈이 있는 사람과 같이 봉사임에도 지팽이를 잘 짚고 다닌다라는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눈이 있는 사람처럼 지팽이를 잘 짚고 다닌다라는 이 기량에 속하는 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자는 논변에 뛰어난 사람인데, 해자가 저 오동나무에 기대어서 그 시를 읽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 그런 재주들이요, 고고의 의미라 마른 오동나무에 몸을 기대고서 시를 읊은다라고 합니다. 소문 이하로 이 부분은 그저 글 써 나가는 대로 이 말이 손에 따라서 두 부분을 더한 것이다. 덕충부편에 보면 장자가 해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날 자네 해자는
자네의 정신을 벗어나 있고 자네의 정신을 너무 힘들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의수이음하고 나무에 기대어 실을 읊조리고 고호의 명의로다 마른 오동나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서 사색에 잠기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여기에 거오라는 말이 고오와 같은 문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소문과 사관과 해자라고 하는 세 사람의 지혜는 기호, 계기성자야라 모두 다 총명으로서 이 일 부분에만큼은 극진한 자다. 그러니 모두 다 그 성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사람 모두 다 음악에 관하여 또 사광 역시도 집행위로 본 사람이 있지만 이 책을 검은고 악기에 그 세우는 기둥으로 봐가지고 음악 켜기를 잘한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기량에 대하여 큰 명성을 지녔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고로 전지말년이로되 바로 이 세 사람의 가지는 기량의 지혜는 모두 뛰어났기 때문에 후세에 말년까지 길이길이 전해왔다. 후세에까지 명성이 전해왔다. 유기호지야 이외이어피하라 하야 오직 그들이 이 세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오직 그들이 장점으로 여기고 긍지로 여기는 그들만을 가지고 있는 지혜와 기술이 이어피라야 남들하고 나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들은 남들하고 나는 역시 다른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호지야로 그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들 자신이 좋아하는 거문고며 주책이며 논변하는 것으로 요기명제하니 바로 그것을 밝히고자 하니 이것을 밝히고자 한다라는 이 소개가 뭔 뜻이 들어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량을 가지고 남들을 밝혀주고자 한다는 말 속에가 깨우쳐준다라는 말 속에가 즉 남들을 가르치려고 덤벼든다. 비소명이 명지라 그러지만 해자가 뛰어난 것이 가르치는 교육의 대상인 제자까지도 뛰어나느냐. 비소명이 명지라 저 사람을 깨우쳐 주고자 해도 여기는 피는 가르침을 받을 이 제자라고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작 제자들이 밝은 바가 아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타고난 기량을 가진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뭔 말이 되냐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쪽 방면으로 밝은 부분이 없는데 해도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마치 부모들하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훌륭한 점이 있으면 자식들은 자기 뱃속으로 놔도 내가 아닌데 자식들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소사유라 사적으로 다 깨우쳐 주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비인기 비인소 기명이 강용맹지라 그 사람은 그런 것이 밝을 부분이 아닌데 억지로 그 사람을 가르쳐서 밝히려고 덤벼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뭔 뜻이냐?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이 말 속에가 뭐가 붙었느냐. 즉 먼저 글자로 쓰면 사랑의 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기술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붙었느냐. 거기에 욕심이 붙은다 이것이에요. 사리사욕, 사욕이. 그걸 가지고 자식에게 전하려고 하니 이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로 이 견백지매로 종하고 그래서 견백 동의지변이라고 저 모래라 하는 것이 견고한 것이냐라는 것은 바탕이고 백이라는 것은 색깔인데 이러한 궤변론과 같은 그 혼미한 것으로 영혼이 끝나게 되고 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배우지 못하고 이 소리를 견백의 혼미한 것처럼 궤변론이 결국은 궤변론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마무리 진 것처럼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밝을 명자의 반대로 혼미로 끝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들면 견석 백마지 변으로 궤변론으로 말을 치면 저 바위와 백마에 대한 궤변론을 가지고 욕, 중기, 명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궤변론으로 깨우쳐주고 싶어도 끝내는 궤변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소리가 혼매인 것입니다. 그걸로 결국은 배우는 사람은 알지 못한 대로 종착이 돼버리니 매자하이야. 그렇다면 배우지 못한 제자도 혼미하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자도 역시나 혼미한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혼미한 자와 뭐가 다르냐고. 이게 그러듯이 기자 우이문지륜으로 종하야 그 자식이 또한 소문의 경우 소문이 아무리 검은고를 잘 켜서 가르치려고 해도 결국은 평생 동안 갖고 있어도 그걸로 끝을 맺어도 종신무성이니라. 내 자식이라도 애비가 그 검은고의 기량과 비법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해서 끝까지 해도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취되질 않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소문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업을 따라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뭘 말해주느냐. 하나의 기량이라는 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전수된 게 아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량은 전해지질 않은 것인데 약식하이 성원된 만약에 이렇게 자기 자식도 못 가르친 것 봐라. 약시라는 이 두 글자 속에가 자기 자식도 평생 가도록 못 가르친 이처럼 소문 등등이 자기 자식한테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성취했다고 말한다면 아무리 나 같은 사람도 똑같이 나도 성취한 것이 된다. 이렇게 안 되는 미완성을 가지고 성취라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성취 못한 사람이 있냐. 이게 약시 불가이 성혼된 이렇게 채자식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의 기량으로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취라 말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너나 나나 무려 아가 물이나 담은 내가 너나 나나 어차피 이루어진 게 없다. 본무 소이성이라 본래 이루어야 할 것이 없다. 그러하므로 시고로 고리지요는 고리란 말은 박지 못하다인데 여기는 밝을 명자면 글자가 불명지명이 된 것입니다. 박지 않은 가운데 밝은 것. 이런 논조는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밝을 명자가 있지만 가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박지 않은 것 가운데에 밝은 것은 뭐냐. 세속 사람처럼 밝은 기량이 없는, 바꿔 말하면 위로 말하면 무기량,
이 기량이 없는 가운데에 참다운 지혜, 세속적인 지혜가 없는 참다운 지혜란 뜻이 바로 고리지 요자가 되고, 불명이라는 것은 뭘 불명으로 하느냐? 세속적인 것들이 바로 세속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소문과 같이 하나의 기량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 밝은 것은 뭐냐? 소문은 바깥으로 나타난 밝은 것인데, 소문과 같이 바깥으로 나타난 밝음이 없으면 그 밝음은 뭐냐? 이건 내면의 밝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불명지명은 뭐냐? 외적으로 밝지 않는 내면 세계의 밝음 세계,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뜻은 외적으로 발산하는 도의 한 부분인 기량을 가지지 않는 전체적인 밝음, 이런 뜻으로 불명지명이 쓰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밝을 명자, 내적인 근본 자리에서의 밝을 명자, 이런 것을 성인께서 숭상하시는 바라. 그러하므로 위시 불용이, 여기에 불용이 뭔 자리냐 글자만 딱 바꾸면, 1차적으로 해석하면 불용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다. 용자가 사사로운 지혜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글자 뜻을 바꾸면 뭔 글자 뜻이냐? 이게 불명이다. 사사로운 지혜가 박지 않는 자리로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가 없이, 그런 얄팍한 그런 지혜가 없이, 기량이 없이 모든 일상에다가 맡겨두나니, 다무르자 맡겨서 거기에 두나니, 이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일상으로 함께한 것이다. 차지위명이니라. 바로 이것이 진짜 밝은 것이니라. 여기에 밝을 명자가 어떤 밝을 명자고 통하느냐? 고리지요, 불명지 명자의 뜻, 바로 내면의 근본 자리에서 밝은 것. 이래가지고 특가 차지위 삼자야, 바로 차지위라는 세 글자를 특별히 더해가지고 여기 명지자로 바로 그 밝히려는 자들이 뭐냐, 기량을 갖고 밝히려는 자로 더불어 그 분별을 다 하고자 해서, 이처럼 밝을 명자가 똑같지만 소문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성인이 숭상하면서 밝아야 할 것이 다른 부분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단락으로, 자, 앞에 그랬듯이 도의 견지에서 보면 모든 것은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도의 견지에서 보면 천지도 도에서 나왔고 나도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지는 위대하게 크고 나는 적은 존재 같지만, 이 천지도 도에서 나온 것이고 나도 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천지도 나도 다 함께 도에서 생겨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금차유언어 차니,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어떤 말이 있다. 자, 여기에 말이 있다라는 것은 곧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시비가 벌어졌다. 시비가. 벌써 시비가 벌어졌다면 이건 뭐냐? 이것은 시비가 벌어지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인즉 이것은 현상계의 사물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계의 사물이라는 것은 이 차별의 세계인데, 이 차별의 세계 속에서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차별의 세계가 나왔는데 부지켜라. 알 수 없다. 기, 여시, 유호와 자, 그 시비들은 이 나로 더불어서 내가 하는 시비와 똑같다 할 수 있을까? 시자는 나하자 뜻이고 시비가 없으면 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시비가 없다 소리는 무언과 같은 것입니다. 말이 없을 때는 옳은지 그른지 서로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시불교와 그 나로 더불어 똑같지 않은 것일까? 사람은 시비라고 하는 말이 생겨버리면 그건 나하고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나와 같은 부분도 있고 말이 있으면 말이 일어나면 똑같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유여불유, 같고 같지 않은 것. 바꿔 말하면 나로 더불어 같느냐, 나로 더불어 같지 않느냐를 상여유르면 서로 더불어 같은 것도 같다 하고 다른 것도 같다라고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서로 더불어 같은 유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이 세 글자, 이게 뭐에 담겨져 있느냐?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냐? 서로 더불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노자다. 다른 것도 갖다가 억지로 마치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검은 것을 흰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린 것이 뭐냐? 이게 노신명위일이다. 신명을 마음을 그렇게 고뇌고뇌 하면서 힘들어 하면서 하나로 만든 것이다. 이건 자연이 아니라 억지다. 자연의 반대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가 아닌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억지로 서로 더불어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여피로 무이연이라 저것이란 뭐냐? 저 시비하는 사람, 시비를 벌려서 시비라는 것은 곧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사람이라 할 것이니라. 자, 수연이나 상, 시상, 청상언저 하리라. 비록 그러긴 하지만 청컨대 일찍 이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수무이나 시비를 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는 없지만 또한 시험삼아 내가 자세히 한번 말을 하겠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인데 유시하자하고 여기에 바로 이 두 부분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뭐냐? 이 글을 먼저 보시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시작은 뭐냐? 각발 사기짓 하냐라. 각기 이르 기미의 단서가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이 발단된다라고 시작하시면 이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발단의 시작이 있다. 이게 발단의 시작이 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서면 미시유시하자하고 발단이라고 시라고 하는 것조차 여기를 먼저 세워갖고 애시당초 시작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있지 않다. 그러면 애시당초 시작이라는 그 자체가 없다면 그건 뭐냐? 이건 나는 그것을 무라고 한다. 이게 시작이 있고 시작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그건 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글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미시유 시하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해서 애시당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시당초 처음이라는 것조차 있지 않은 것, 애시당초 처음이라는 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 말은 한 글자로 딱 표현하면 뭐냐? 애시당초 무라는 것도 없다. 이 글이 이래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3단계로 시는 뭐냐? 유의 시작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가면 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면 애시당초 무라는 존재도 없다. 이 3단계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시야 세 글자, 애시당초 유시야 이것이 없다. 세 번째는 유미시유시야 이것조차 없다. 이건 간단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라는 것이 없고 한 단계 넘어서면 무라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면 무라고 하는 것도 왜 이걸 초월해야 되느냐? 무라고 하는 것은 유의 대칭이다. 유와 무는 상대적 대칭이다. 이건 마저 없다면 유무를 초월적인 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초다. 이건 초월했다. 유무의 상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은 뭘로 말했느냐? 기운 기자, 기로 말한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말하느냐? 이번에는 보이는 형체로 우리 말해보자. 모든 만물의 형상으로. 자, 이 세상에는 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는 유라고 하는 세계도 있고, 바꿔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색이라는 세계도 있고 무라고 하는 공의 세계도 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형이 하학과 형이 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하나의 현상 속에는 각기 하나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색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갔더니 애시당초, 유무, 애시당초 색이니 공이니 하는 것조차가 없더라. 미유, 있질 않다. 그러면 이것은 색이니 공이니 유니 무니 하는 그 자체가 없더라. 이것은 나는 그것조차 없다라고, 그것조차가 없다고 말한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한 단계 더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무가 없다는 그 자체조차도 또 없다. 이게 3단계 논법인 것입니다. 글자도를 새기면 애시당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시당초 유무라는 것조차도 없다는 그것마저도 없다. 그럼 이것은 초월이다. 자, 이처럼 이 네 구절은 여기에 유와 무를 두 구절 잡고 여기에 한 구절, 여기 한 구절에서 네 구절은 형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럼 이 글이라는 것이, 자, 보자. 이 유무이나 우리는 조금 전에 있느니 없느니, 있다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미지 유무지 과수규숙무야오. 자, 알 수 없다 미지케라. 방금 말한 유라는 색과 공이라는 무는 과연 어느 것이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없는 것일까? 이도 조지면 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유, 과시유요, 과시유며
유라는 것이 과연 색의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며 무라고 하는 것도 과연 무라는 세계가 있는 것이냐. 도라는 것은 유무를 초월한 것이다. 이게. 그마저 이 유이으나 오늘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이를 있자는 말씀원자 스스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수욕, 재중론이나 비록 수많은 말들을 정돈하려고 해도 그러나 이미 이것은 말거리만 더해준 것이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내가 말 자체를 붙인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미지케라 알 수 없다. 오소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재물론으로서 많은 이 물론을 정돈하려고 하는 이 물론을 정돈하려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기과 유의와 그 과연 내가 말을 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과연 말한 것이 없다고 해야 할까? 이도 조지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의 입장으로 비춰보면 하처 안 던고 어느 곳에다가 내가 말을 했다고 해야 할지 말을 안 했다고 해야 할지 자 이렇게 해서 도의 입장의 자리를 장자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받느냐. 이 자리에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자는 이 단계를 그 위에다가 두 단계를 더 올려놓아 버린 것입니다. 보이는 유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게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 세계다. 그런데 있느냐 없느냐라는 형이 상과 형이 하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유무 자체가 없다. 이게. 그런데 유무 자체가 없다라는 것마저도 없는 것이 도의 자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에서 시작이 있느냐, 시작이 없는 세계가 무다. 그런데 시작이 없다라는 무 자체도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이 곧 뭘 말하고 있느냐. 장자는 여기에서 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한 단계를 더 넣어서 유무를 초월한 무의 세계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무를 초월한 그 자리에 무가 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심오하고 심오한 것인가를 장자는 이처럼 깊이 있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간 차원에서 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의 본질을 이해한 것을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